그렇지. 의학 정보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어디 돌리기만 하면 다 의학 정보고 뭐가 좋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럼 무엇을 따를까요? 매스컴을 따를까요? 이거는 득보다 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인터넷, 여러분들 인터넷 정보는 뭐가 위로 올라가는지 어떤 순서로 결정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진짜로 비추입니다. 비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진료본 의사의 말을 듣는 게 제일 낫죠. 맞춤 상담. 그러니까 나에게 해당되는 거를 들어야 되는 거죠. 일반적인 얘기를 해봐야 그거는 아주 일부분에 해당됩니다. 자기한테. 그러니까 뭐 지금 백신 부작용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는 어떻지만 내가 맞았더니 어떻더라. 이거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맞춤 진료를 하는 의사한테 의학 정보를 따르는 것이 그 의사의 권고를 따르는 것이 좋고, 근데 더 좋은 거는 그 의사가 늘 나를 보던 사람이다. 그러면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때부터 보던 환자, 이제 제가 이제 나이가 좀 들다 보니까 이제 그런 환자들도 있습니다. 그 이제 청소년기부터 봤는데 이제 시집 가가지고 애를 낳고 애를 데려왔는데 그 애가 이제는 또 그 혼인 정년기가 되고 뭐 이렇게 쫙 역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뭐 화나죠. 너 엄마가 무슨 병이 있었는데 뭐 그래서 어떻구나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주치의를 갖는 것이 또 굉장히 이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치의 중에 또 어떻게 고르느냐? 일단 실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친절한 의사. 그러니까 이 환자가 너무 많은 그 주치의는 그렇게 친절하게 할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뭐 우리가 그 주치의를 고르는데 꼭 그 중요한 요건으로 들어가지는 않죠. 게다가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어떤 때고 갈 수 있는, 그러니까 내 가까운 데 있는 그런 의사가 주치의로서 또 안성맞춤이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하면은 아까 물어보셨듯이 뭘 보는 어떤 일을 하는지가 궁금하다 그러셨는데, 우리들의 주치의 가정의는 어떤 일을 하느냐? 먼저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콜레스테롤 높은 분들, 이런 분들의 그 만성 질환을 관리합니다. 그래서 몇 달에 한 번씩 필요하면 약을 드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약 먹기 전까지 좀 비약물요법을 해보다가 이제 약을 드셔야 되겠다 이런 걸 결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성 질환의 관리를 주로 하고 있죠. 근데 혈압약을 드시던 분이 겨울에 감기에 걸렸어요. 그러면은 그 급성 문제, 감기를 또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같은 데서 해결을 하는 거죠. 같은 선생님을 찾아가면은 혈압을 보셨던 그 선생님이 감기인데 혈압약을 이런 걸 쓰고 계시니까 지금 약 중에서는 이런 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해줄 수가 있죠. 그분이 또 감기 나서 지내고 있는데 국가에서 이제 국가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검진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국가 건강검진이 조금 허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받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할 때 자기 생각으로 하거나 인터넷 쳐보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주치의를. 그래서 내가 다음 달쯤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게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서 또 이러이러한 거를 추가로 하십시오,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건강검진을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결과를 가지고 와서 또 상담을 합니다. 보통 여러분들 종합병원에서 건강검진 결과지 보고 상담하면 어떻게 나옵니까? 거기 심전도 뭐 이상하면은 심장내과 가십시오. 뭐 소변에 뭐 나와 있으면은 뭐 비뇨기과 가십시오. 뭐 다 하죠. 그 건강검진 한번 받고 나면은 뭐 한 대여섯 과를 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 결과지 가지고 그 주치의한테 가세요. 그러면 그 주치의가 보시고 요거는 그냥 묵혀둬도 되고, 요거는 작년에도 이랬으니까 큰 변화 없는 거네요. 크기도 커지지 않았으니까 이런 혹은 그냥 놔두는 겁니다. 이거는 치료해야 되겠는데, 이거를 이제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우리 주치의 선생님이 맡아서 해주시죠. 또 검진 받아서 잘 지내시다가 이분이 또 뭐 헬리코박터라는 균에 대한 얘기를 좀 들었어요. 그럼 뭐 그게 뭐 위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 그러기도 하고 하는데 그럼 나도 그거를 좀 해볼까? 이렇게 할 때 대학병원 소화기내과나 이런 데를 가면은 다시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럴 필요 없이 주치의 선생님한테 가면은 지난번 기록을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검사했는데 그때 음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검사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 들으면 쓸데없는 검사를 안 해도 되고 쓸데없는 돈, 시간 안 버려도 되는 거죠. 근데 그분이 담배를 피우고 계시면은 근데 금연은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담배 끊는 방법 가르치고 여러 가지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건강증진 상담 또한 아주 필요한 주치의 역할이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정기적인 검진을 했는데 폐에서 뭐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생긴 모양이 조금 나쁜 모양으로 생겼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도 주치의를 찾아가면 주치의 선생님이 그걸 보시고 어느 병원에 어떤 선생님한테 가시면은 여기에 잘 맞습니다. 그럼 본인이 딱 그 선생님을 딱 포커싱해서 그분한테 가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크게 봤을 때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축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여러분들에 필요하겠죠. 주로 아직 젊으신 분들에서 만성질환이 없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검진이나 이런 쪽이 주로 필요할 것이고, 뭐 40, 50대 넘으신 분들은 대부분 만성질환 관리 한두 개 정도의 급성 문제 해결, 검진 이런 쪽으로 해서 조금씩 그 분야는 다르지만 주치의가 필요한 겁니다.